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글로벌 커뮤니티 앱을 지향하고 있는 모해 팀이고요. 여기는 데미안, 저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토픽은 Resiliency, How We Built It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데미안님은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외로 좀 unofficially하게 저를 도와주는 팀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인님이랑 헬렌님이 계시고 또 벨님도 마케팅 쪽으로 기초를 조금 다지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 잡다한 일도 하는데 일단 저희의 메인 롤은 약간 이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모의 앱을 만들면서 얻게 된 resiliency,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resilience는 무엇일까요? 사전에 따르면은 이제 탄력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 하면 탄력 있는 피부나 뭔가 좀 회복이 빠르게 될 것 같은 상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피지컬적인 그런 끈끈함보다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 이 resilience는 오늘 저희 모해팀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 모해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모해는 모여라 해외피플의 준말으로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앱이고요. 타지에 처음 도착해서 살아갔던 저희가 좀 필요로 하던 앱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약 6개월간의 크런치 모드 끝에 지금 현재 모해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시한 지 한 2달 조금 넘는 이 지금 상황에서 1000명 정도의 유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앱으로서 이제 본인이 사는 그런 도시의 뉴스라든지 렌트, 구인 구직 등등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직관적인 모해에서 함께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경험을 선사하면 좋을지 매일 고민하고 앱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나름 순항 중인 것 같은 모의 앱이 어떠한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기회가 있었는지 저희의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아이린 씨 이제 두 명이서 개발적인 부분을 거의 다 담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제 둘이서 완성을 했느냐, 혹은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혼자 했느냐 이렇게 묻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피땀 눈물의 결정체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견뎠는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가지고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개발적인 탄력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팀적인 부분에서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어자일하고 탄력적인 팀워크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적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저는 각각의 팀원들이 한계까지 푸시하지 않으면은 프로젝트 개발 완수가 힘들겠구나, 아니면은 퀄리티 스탠다드를 채우지 못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우려를 많이 했었고, 이제 팀 규모 스몰 사이즈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당장 컴펜세이트를 크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개발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이제 이게 그냥 완성이 안 되거나 그냥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로 한 이제 그 날부터 이제 마치 경주마가 이제 눈가리개를 이제 쓰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제 개발에다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속전속결로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저는 이제 많이 시도를 했어요. 누군가가 이제 본보기가 되어야 했기에 이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이제 제 시간과 이제 에너지를 갈아넣기 시작을 했고, 이제 결국 이제 다른 팀원들도 결국에는 이제 제 페이스에 조금 맞춰 주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스트럭처를 정립을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에 저희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이 이제 부족을 했기 때문에
좀 직선적인 개발을 좀 제가 고집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간과했던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팀원들도 이제 비슷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좀 가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은 지쳐가고 이제 저 또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가 이만큼이나 해주고 있는데 이제 팀원들은 왜 못 따라줄까?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저도 이제 좀 하고는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원어원 멘토링을 좀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팀원들이 사실상 프로젝트 자체보다는 저라는 사람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향하던 이제 팀이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였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가 개발 프로세스에 이제 도입을 이제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팀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자율감 이제 그러한 투명성과 자율감에 의해 가지고 책임감을 스스로 이제 만들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도입했는지는 이제 아이린 씨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현재 모해팀이 잘 활용하고 있는 스크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테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크럼은 보통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아자일 메서더러지 중 하나로 태스크 매니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일의 스코프를 제한하고 제한된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마치고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하는 툴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큰 기능을 만들 때는 기능을 혼자 다 만들고 팀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의 스코프를 되게 조그맣게 줄인 다음에 작은 태스크들을 이제 쳐내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강시켜 나가는 작업이고요. 보통 팀원들이 많거나 아니면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이 엮여 있는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저희 모해가 현재 스크럼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 경험이 아까 말했던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성장해서 가져온 제도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그렇듯 처음에는 급하게 일을 진행하느라 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워터펄 방식으로 일을 많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워터펄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본인의 할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저희 둘뿐이긴 하지만 각자 일하는 시간도 되게 달랐고 페이스도 되게 달라서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모두가 같은 thought process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서 결국에는 그런 마인드 얼라이먼트에서 조금 그게 이탈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워라밸도 많이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뭔가 얼마나 일할지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계속 일을 쳐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좀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긴급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 삶이 없을 것 같았고 뭔가 뭐해도 계속 하지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긴급 미팅에서 제가 왜 힘든지 또 다른 팀원도 왜 힘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 상황을 최대한 어보이드를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스크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데미안 씨가 구체적으로 이제 스크럼 얘기를 꺼내주셨고 저희는 한번 그거를 어댑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노션 스크럼 보드가 생겼어요. 지금 현존하는 스크럼 메서드를 저희 팀한테 되게 알맞게 각색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새로운 스크럼 보드를 짜고 각자 해야 하는 태스크를 이제 티켓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 얼마나 시간이 할애가 될 것인지를 적고 그 주에 태스크를 끝낼 때마다 다음 컬럼으로 옮기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뭔가 전과 달라진 거라고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무엇을 포커스를 할지 스코프를 제한을 하고 본인의 할 일을 이런 스크럼 보드에 올린 것 뿐인데 각자의 시간을 조금 더 알맞게 분배하니까 일의 능률도 조금 더 오르고 뭔가 팀과 예전보다 나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팀 내 마인드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것이랑 제 개인적인 워라밸의 부재는 일을 그냥 줄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의 앱 자체의 문제였으면 바로 고치고 그러면 그만인데
팀 자체에서 마인드 얼라이먼트가 부재하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되게 핀포인트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 팀과 투명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 비전이 되게 얼라인이 되었고 또 오너십이 생기고 또 얼라인된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제 팀과 함께 궁극적으로 해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이 계속 갔고 저희도 이제 모회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혼자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해결점을 찾아 나갔던 게 저희 팀의 성장을 되게 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마인드 얼라이먼트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뭔가 또 다른 긴급 상황이나 언익스펙트한 이벤트들이 왔을 때 조금 더 팀으로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질리언트하게 팀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뭔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단단함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끈끈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모회를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탄력적인 마인드셋은 이제 프로젝트나 뭐 그런 거 외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할 때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뭐 성장을 하고 뭐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뭐 타협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레질리언트를 빌드하고 또 이제 성장해 나가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이제 오늘의 이제 이 경험 공유가 여러분의 탄력성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팀원? 먼저 네, 혹시 팀원이 총 오피셜한 지금 현재 팀원은 저랑 아이린 씨 둘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도 이제 그 언오피셜하게 저희를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서너 분 더 계세요. 다른 분들도 개발자분? 아니요, 개발이랑 디자인 이런 개발적인 부분은 순전히 이제 저희 둘이서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실업문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데미안 씨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본인의 모티베이션에 팀원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는 거랑 그걸 이제 멘토링 같은 걸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미안 씨 본인의 이런 모티베이션이라든지 그런 약간 열정이나 그런 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라면은 이런 게 필요했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이런 그 미래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언제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포기를 하면은 그냥 계속 똑같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끝은 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제 끝을 어느 정도는 봤고 그리고 이제 뭐 나쁘지 않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더 해보고 싶으니까 팀원들을 제가 좀 더 푸시할 수 있었고 팀원들도 이제 그거 제 이제 열정과 이제 비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팀원들이 같이 따라주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커뮤니티 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이미 카페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모해만이 가진 장점이 있나요? 그런 경쟁? 우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적으로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 때 특정 플랫폼에 이게 국한이 되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그 익스텐드를 한다거나 스케일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한국인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만 좀 어저스트가 된 그런 서비스나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뭐 만약 우베뉴라던가 뭐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있고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좀 옵티멀하지는 않다.
그리고 뭐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과 뭐 이런 저런 것에 제약이 많다 싶어가지고 좀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저희가 상상하고 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유기적인 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피드백을 받으시는 경로가 모해라는 앱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유저들과 지금 저희 앱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저들이랑 이렇게 커넥트를 해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이제 유저 입장에서 최대한 유저 편의성이 저희에게는 first priority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 기술적 욕심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이제 그런 쪽에다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번 질문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스크럼 마스터로 지금 일하고 있어서 다 지금 스크럼인데 그 바런티어링 포지션인들 있잖아요. 다. 네네네. 그 안에서 혹시 뭐 그 이벤트들 뭐 데일리나 스탠드업이나 뭐 플래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아이린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같이 스탠드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그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오늘 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뭐 내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간단하게 공유를 하는 그런 약간 세미 스탠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애스펙트 이제 아이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쪽의 애스펙트들을 스토리 그 시간이 남는데 스토리보드에다가 이제 백보드에다가 이제 백로그에다가 이제 넣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럼 때는 간단하게 이제 뭐 공유해야 될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그리고 이번 주에 쳐내야 될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위클리 스크럼 보드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자일 메서드로의 스크럼을 뭐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좀 스몰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프로세스가 계속 생겨나는 걸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답트를 해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리드로서 이제 스크럼으로 오시면서 팀원들한테 자율성이나 그런 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안에서 그 팀원들한테 뭐 리스폰시빌리티나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좀 만들어주시고 모티베이트 하는지도 되게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의 이제 팀원들이 뭐 이제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스크럼 메소드에 좀 그 익숙하지 않은 분이 확실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시작했을 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스크럼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나 자기의 업무라던가 이제 의사소통에 좀 투명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사이로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역할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뭐 이렇게 잠수를 탄다거나 그게 좀 힘들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하게 이건 되게 그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조그만 프로젝트에서는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생긴다. 네, 100%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대로 이제 이거는 조별 과제 같은 거를 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테스트 브레이크다운을 할 때 팀원을 최대한 사이로 시키면 안 돼요. 이 태스크에 밀어넣고 너가 알아서 다 해놔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갬블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느끼고 그 부분은 이제 사이로를 하지 않고 태스크 브레이크다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팀원들끼리 충분히 이제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잠수 타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잠수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저와 아이린 씨가 거의 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서포트 팀원 중에서 리스폰스가 굉장히 늦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었죠. 저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이걸 뭐 푸시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플랜 B를 미리 짜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계속 푸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 자체의 이제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다운타임이 뭐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일을 완수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뭐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되려면은 이렇게 태스크를 나누고 정말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제 팀원들끼리 팀빌딩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약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고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셨고 약간 팀빌딩 같은 건 어떻게 매니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또 이제 연장자로서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좀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웨스턴 컬처보다는 저희 이제 그 이스트 에이션 컬처에서 좀 더 이제 그 특출난 약간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팀원들의 이제 렌탈 관리 이런 거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내가 뭐 이제 뭐 오빠로서 형으로서 제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약간 희생을 한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이제 팀원들의 결속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희생은 저는 뭐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회식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에 런칭하고 5명 합해가지고 회식도 하고 뭔가 앱 얘기도 하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문도 있긴 한데 한 번 만나 2번밖에 안 봤어요. 6개월 넘게 하면서 실제로 본 게 한두 번? 다 그냥 각자 하지만 소통은 매일매일 하는 그런 걸 가졌어가지고 회식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데미안 씨가 되게 엠파세릭하게 제가 좀 힘들었던 것들을 다 들어주고 또 이제 되게 엄청 그 감정적으로 되게 공감을 해줬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나중에 좀 거의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약간 쏟아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ISTP이기 때문에 엠파티릭한 person 아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느끼시는 그런 힘든 그런 점들을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공감을 했었을 때 공감을 하기에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한다 그러면 저도 힘들었겠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감당을 했고 팀원들도 충분히 리스폰시블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이제 이렇게 벌추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비전이요. 굉장히 갑자기 큰 게 들어오는데요.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모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최근 뭐 근래 이제 앞으로 몇 달 내에 한번 이제 좀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되게 괜찮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아이디어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좀 더 강하게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커뮤니티를 키워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아직은 굉장히 이제 얼리 프로덕트이고 뭐 라운칭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사실 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그건 모르겠고 의미 있는 커뮤니티가 되느냐 그거는 저는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그거는 저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커스터머라 해야 되나 그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정말 그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오프라인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이미 저희랑 이제 그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요. 저희도 오프라인 쪽으로 익스텐드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아이린 씨랑 저랑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들은 사실상 그 스케일이 가능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시간과 에너지로 다 계속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저희 모해 버전만의
네트워킹이나 모의 버전만의 뭐 데이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유저들끼리 좀 특히 이제 젊은 인구들끼리 특정 그 업종에 종사 그 하는 그런 거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에셋들을 툴들을 많이 이제 그 만들려고 항상 아이디어를 짜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거의 좀 다 돼가지고 네.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한번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혹시 다 같이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